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수업은 제가 수업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암기식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작성이 되고 그렇죠? 그런 걸 이해함으로써 우린 자바를 배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였죠. 그러면 다른 언어도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다른 언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고급 개발자를 목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여러 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것이 되도록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 제가 지금 단축키를 자주 쓰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Alt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있어요. Alt Shift를 누르고. 근데 지금 제가 윈도우인 여러분들한테 가서 Alt Shift 누르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안 되거든요. 혹시 Alt 키를 누르고 올렸다 내려 보시겠어요? 되나요 혹시? Alt Shift 돼요? 근데 안 되는 친구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한태씨 되나요? 한태씨 안 되죠? 그거 혹시 안 되는 사람? 이게 Alt Shift가 왜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 안 되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돼요 또? 뭐가 먹혀?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으면 일단 된다는 걸로 이해할게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옮기고 싶다 그럴 때 Alt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복사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Ctrl D 똑같아요 혹시? Ctrl D? 네, Ctrl D. 그다음에 제가 Ctrl이라고 하는 것들은 맥에서는 커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커맨드 D. 저는 이제 Ctrl D, 그렇죠? 윈도우인 친구들은 Ctrl D, 그다음에 맥인 친구들은 커맨드 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변수의 특징, 처음에 이렇게 선언 생성한 것을 똑같은 이름으로 생성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더블 R은 3이라고 해놓고 int R은 3이라고 못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렇죠? 내가 int d라고 해놓고 n이라고 할게요. n이라고 해놓고 3.0이라고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같은 타입만 참조할 수 있어요. 변수는 같은 타입의 데이터만 참조할 수 있더라. 그렇죠? 자, 안 되는 거 그냥 다 적어 놓을까요? 자, int r은 3. 요거 안 되죠. 그쵸? int n은 3.0. 이것도 안 되죠. 그쵸? 안 되는 리스트예요. 자, 이렇게. 자,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쵸? 써드릴까요? 자, 두 번째 거는 뭐다? 변수와 다른 데이터는 참조할 수 없다죠. 다른 타입의 데이터는 참조할 수 없다. 자,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배워볼 것은 뭐냐면 상수라는 게 있어요. 상수. 자, 상수. 자, 변수와 상수인데 변수는 계속 데이터가 바뀔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 거고
자, 상수는 한 번 선언한 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상수입니다. 자, 여기 와서 써볼게요. 자, 앞에다가 파이널이라 하고 더블 파이라고 할게요. 파이는 3.14.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파이널이라고 쓴 것을 우리가 상수라 부르는데요. 자, 이거는 처음 선언한 것이 바뀌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통 어떤 데이터를 상수로 쓰냐면 진짜 바뀌지 않는 데이터를 상수로 써요. 정보 같은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썼던 파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약속을 해요. 뭐 응급시에 119를 해라. 그러면 119는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또는 내가 도둑을 맞았을 때 112를 신고하라. 그건 바뀔 수 없죠. 그렇죠? 그럼 바뀌지 않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수, 보통 정보성 데이터죠. 그렇죠? 자, 상수는 처음 선언한 것이 바뀌지 않는 이거였죠. 보통 정보성 데이터를 선언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지 뭐, 그렇죠? 상수 이렇게 하고 정보성 데이터를 선언. 자, 파이널은 상수고, 자,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요 값을 대문자로만 써요. 자, 보통 이름을 대문자로만 명시하더라. 자, 그래서 보통 파이를 이렇게 쓰지 않고 파이라고 씁니다. 파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요거 있죠, 그쵸? math.py, 그쵸? 자, 이건 그럼 뭐예요? 상수인 거죠, 그쵸? 상수. 자, 한번 볼까요? 자, 파이널이 붙어 있나 보면 되겠죠? 자, 마우스 올려보면 여기 우리 앞에 모르는 public, static, final 이렇게 붙어 있죠? 파이널, 우리처럼 파이널 이렇게 돼 있죠. 상수는 바뀔 수 없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파이에다가 내가 원주율을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1.14로. 자, 그러면 아예 컴파일 오류가 뜹니다. 자, 이렇게 오류가 뜨는 것을 우리가 컴파일이 안 되는, 컴파일을 아예 하지 않는 오류. 그렇죠? 실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오류, 컴파일 오류라 부릅니다. 그렇죠? 컴파일 오류는 뭐예요? 실행을 막는 오류. 자, 문법적 오류,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실행을 막는 오류랑 문법적 오류는 어떤 것에 의해서 발생해요? 오늘 책으로 배웠죠? 책에서 컴파일러가 뭐에 의해서 된다? 그쵸. 디버거에 의해서 되겠죠. 그쵸? 디버거에 의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디버거가 하는 거죠. 자, 디버거가 컴파일러로 실행을 막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수의 특징은 뭐다? 3.14는 불변 데이터죠. 그렇죠? 정보로서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는 거예요. 나중에 실수로 바꿀까 봐. 그렇죠? 자, 실수로. 자, 정보성 데이터이기 때문에 바뀌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뒤쪽에 얘기하자. 지금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이렇게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제가 이름을 명명하는 규칙, 대문자로만 쓰거나 소문자로만 쓰거나 앞에 대문자이거나 이런 명명의 규칙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자, 자, 개발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 쓰는 규칙이에요. 자, 개발자들한테 중요한 건 뭐다? 규칙이다.
그것은 뭐다? 규칙. 자, 규칙. 근데 이제 규칙 중에서 우리가 처음 배워볼 것은 뭐냐면 이름 쓰기 규칙이에요. 자, 우리가 클래스와 같이 어떤 대명사, 어떤 재사용하는 것들의 대명사, 우리가 그걸 타입이라 부르는데 클래스와 같은 것들을 쓰실 때는 파스칼 규칙을 써요. 파스칼 명명법 이렇게 쓸게요. 파스칼 명명법은 뭐냐면 대문자로 영어가 시작하는 거예요. 파스칼 명명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파스칼 규칙이라고 할게요. 그냥 규칙이라고 할게요. 명명법 하니까 너무 귀찮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파트를 이렇게 썼어요. 아파트가 아파트 말고 마우스 이렇게 쓸게요. 마우스. 자, 그러면 이건 파스칼 규칙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파스칼 규칙이 아니고 내가 앞에다가 마우스 이렇게 써야지 파스칼 규칙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문자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광마우스를 만들고 싶다. 그럼 옵티컬 마우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옵티컬 마우스 이렇게 썼어요. 자, 요거는 파스칼 규칙이 아니에요. 자, 또는 내가 자, 이렇게 했어요. 요것도 아니에요. 또는 내가 이렇게도 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맞는 거는 뭐냐면 무조건 앞쪽을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문자 두 개를 합쳤을 때 꼭 시작은 대문자로 하고 문자의 구분은 대문자로 하는 거. 자, 요게 파스칼 규칙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대문자로 이름을 시작하고, 그쵸? 그 다음에 문자 간의 결합 시 대문자로 구분을 해요. 자, 파스칼 규칙은 프로그래밍에서 언제만 쓴다? 클래스 이름일 때. 클래스 이름은 무조건 파스칼 규칙을 쓰더라. 예를 들어 우리가 본 게 뭐가 있어요? 시스템. 이런 클래스가 되겠죠. math. 그렇죠? 그다음에 스토링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쓴 것도 다 뭐예요? 이것도 클래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클래스가 되겠죠. 자, 우리가 레슨 03에 자, variable 이렇게 써졌죠. 보면 대문자로 시작해서 그렇죠? 숫자가 붙고 또 대문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만약 이걸 좀 길게 썼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레슨 03 variable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또는 이제 권장하는 형태는 뭐냐면 레슨 variable 03을 조금 더 권장을 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뭐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깔끔하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러니까 원래 권장되는 형태는 뭐겠어요? 레슨 variable 03을 더 권장하겠죠. 자,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 배워볼 것은 변수를 쓸 때 쓰는 법인 제일 많이 쓰는 거 카멜 문법이 되겠어요. 카멜 규칙 이렇게 할게요. 네, 일단 카멜은 낙타예요. 낙타 혹을 얘기합니다. 낙타 혹이 이렇게 꼬불꼬불한데 시작은 바닥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카멜 규칙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를 들어 옵티컬 마우스를 쓸 때는 옵티컬 마우스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소문자로 시작. 똑같이 문자 간의 결합은 대문자, 그 다음에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 굳이 안 썼어요. 그렇죠? 복붙 됐습니다. 자, 파스카 규칙은 대문자로 시작, 그 다음에 카멜 규칙은 소문자로 시작. 이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절대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지금 위치가 int 01n는 3, 그쵸? 안 되죠, 그쵸? 안 돼요. 자, 숫자로 시작했더니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숫자로.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카멜 규칙은 언제 쓴다? 변수에 씁니다, 그쵸? 변수에. 자, 언제 쓰냐면,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변수 이름, 그 다음에 함수 이름에도 써요.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또 배워볼 필드명. 필드명에도 씁니다. 근데 이거는 변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나중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math.py가 필드입니다. 자, 우리가 뭐가? math.py가 필드에 해당합니다. 변수인데 필드인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 상수인데 필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필드입니다. 그렇죠? 자, 필드인데 변수인데 필드명이 되겠다. 변수인데 필드. 근데 변수가 포함되니까 이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우자. 그렇죠? 더 헷갈린다. 자, 죄송해요. 자,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렇죠? 변수인데 필드명 이럴 필요 없이 변수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변수명 다 통합이니까. 변수 이름, 함수 이름 이렇게 할게요. 함수 이름, 함수 이름. 함수는 우리 뭐 써봤어요? 자, for 이런 거 써봤죠? 그 다음에 또 뭐 써봤어요? print. 자, print ln. 그렇죠? 근데 요거 ln을 대문자 ln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ln이라고 이렇게 쓴 이유는 빨리 쓰라고가 되겠죠? 빨리 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스네이크 문법이 있어요. 스네이크 문법. 그냥 규칙이라고 할게요. 문법이 하지 않은 규칙. 문법 규칙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대문자로 작성하는데 언더스코어로 구분하는 거예요. 소문자도 보통 쓰니까 대문자나 소문자 이렇게 쓰겠죠. 언더스코어로 문자 간의 구분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옵티컬 마우스를 쓰는데 스네이크 문법을 쓴다. 옵티컬 마우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는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옵티컬 마우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스네이크 규칙은 보통 언제 쓰냐면
스네이크 규칙. 파일 이름이나 폴더명은 보통 소문자 스네이크 문법을 쓰고요. 상수는 대문자 스네이크 문법을 씁니다. 상수는 대문자 스네이크. 그 다음에 폴더명, 그죠? 폴더명은 소문자 스네이크. 선생님, 근데 폴더명을 왜 꼭 스네이크 문법을 써야 되나? 자, 이유는 꼭은 아니고요. 꼭은 아니고 OS들 중에 OS의 디렉토리 시스템 중에 파일 시스템 중에 대소문자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프로젝트명 쓰실 때 여러분 자바 언더스코어 스터디 언더스코어 2025 언더스코어 06 이렇게 썼죠. 지금 현재 뭐예요? 소문자 스네이크 문법을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뭐 때문에 OS 중에 그렇죠?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존재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OS들 대부분은 해요. 하는데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이런 식으로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수, 대문자 스네이크를 쓰고 그 다음에 폴더명은 이렇게 소문자 스네이크 문법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발자가 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꼭 따라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 규칙을 안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 선임이 이것도 모르고 여기 취직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규칙을 안 따른 거니까. 그죠?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변수명을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임이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이거 클래스명인 줄 알고 썼는데 갑자기 이게 변수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뭔가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빠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요거를 쓰지 마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꼭 소문자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배워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 요건 암기긴 한데 쓰다 보면 외워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 요게 파스칼 규칙이 이래서 클래스명이 이렇게 된 거구나. 그죠? 변수 규칙이 카멜 규칙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스네이크 규칙이 이래서 우리가 상수에서 이렇게 쓰고 폴더명을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억지로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그 규칙을 따를 거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빈 데이터, 널이라는 것에 대한 걸 좀 배워보고 싶어서 그래요. 널. 자, 그래서 내가 널 데이터를 알려주기 위해서 int d는 하고 이렇게 비워 넣어 볼게요. d 제가 n을 썼죠. n을 썼나요? n 안 썼구나. n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더블 d라고 하고 이렇게 비워놓고 그 다음에 불리언 b라고 해서 비워놓고 자, 요거는 뭐예요? 실수형이 되겠죠? 정수형, 정수 데이터. 얘는 실수 데이터. 얘는 논리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본 기본형 중에 문자형이 있겠죠? char하고 이렇게 할게요. 얘는 문자형이 되겠죠?
지금 보면 우리가 선언할 때 비워놨죠? 자, 이렇게 비워놓은 상태를 우리가 empty, 비어있는 상태, undefined 된 상태, 정의되지 않은 상태라 부릅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undefined 상태라 부릅니다. 자, undefined 상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정의하지 않음의 영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형들은 정의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자동으로, 그렇죠? 자, 기본형은 정의하지 않아도 변수에 자동 할당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존재가 뭐냐면 0입니다. 0. 자, 0이라는 데이터가 자동 할당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Sout의 자, N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죠? Sout의 지금 현재 자동 할당이 안 되네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 자동 할당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거 좀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같이 프로젝트 할 때 이게 지금 자동 할당이 됐었는데 예전에 원래 자동 할당이 안 됐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자동 할당 안 되는 형태로 바뀐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지울게요. 그렇죠? 자, 지울게요. 자, 요거 지금 요거 잊어버리시고 그렇죠? 자, 방금 여기 지금 썼던 거는 잊어버리세요. 자, 잊어버리시고 자동 할당되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undefined 되는 상태인데 자, undefined 된 상태의 데이터를 쓸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자, 뭐다? 정의하지 않은 기본형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여기 옆에다가 쓸게요. 그렇죠? 주석 달고 나중에 이제 필드라는 걸 배우면 걔는 이제 자동 정의가 되는데 일단은 현재 보면 지금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은 이 친구를 제가 쓰려고 했더니 오류가 떴죠. 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컴파일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놓고 나중에 쓰려고 하면 꼭 값을 정의를 해야 돼요. 자, 꼭 값을 정의해야 된다. 자, 이번에 저랑 해볼 거는 뭐냐면 자료형의 undefined 상태예요. 자, 여기다가 자, 스트링하고 str은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스트링하고 str. 그리고 다시 이 친구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str. 자, 이 친구도 지금 어때요? 정의되지 않은 상태라서 사용할 수 없죠. 그렇죠? 자, 자료형도 지금 현재 정의되지 않은 상태는 쓸 수가 없더라. 자, 이렇게. 그렇죠? 자, 정의되지. 똑같아요. 그렇죠? 자료형 역시 정의하지 않고 쓸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의되지 않은 이 상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이 변수한테 비어있는 상태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 자, 이건 정의되지 않은, 아예 그냥 사용할 수 없는 거고 빈 데이터다. 자, null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null. 자, null은 뭐냐면 이 데이터가 비어있어 라고 하는 명시적인 상태예요.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최경민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왔어요. 근데 최경민이 집이 없어. 홈리스야. 자, 그냥 좀 극단적으로 홈리스야. 그러면 그 데이터는 비어 있어야 될까요? 뭔가 써져 있어야 될까요? 비어 있어야 되겠죠? 그때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받아온 데이터가 비어 있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쓰진 않지만 명시적으로 null이라고도 쓸 수도 있어요. str은 null이다. 자, null인 이 친구는 출력이 돼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null이라고 출력이 되죠? 그러면 선생님 요거 지금 정수들도 null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제 자바는 자료형만 null을 제공해요. 그래서 내가 요 n에다가 null을 넣으려고 하면 자,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형들은 null을 참조할 수 없더라. 자, null을 참조할 수 없더라. 자, 이렇게 하자. null로 비어 있는 상태를 표현할 수 없더라. 그럼 이제 아까 위에서 제가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기본형은 어떤 걸로 비어있다는 상태를 표현할까요? 보통 0으로 표현하겠죠. 0. 자, 0으로 보통 빈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언어들은 너를 허용하는데 자바만 유독 숫자는 너를 참조할 수 없어요. 자, 이게 뭐예요? 기본형에 비어있는 상태였죠. 기본형에 비어있는 상태. 그럼 이제 실수는 뭐겠어요? 0.0인데 우리가 그냥 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냥 0.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실수. 그렇죠? 논리형. 자, 논리형 B가 되겠죠. 그렇죠? B는 펄스가 0이라 불렀어요. 그렇죠? 펄스로 쓰면 됩니다. 그렇죠? 캐릭터는 특별히 비어있는 상태가 그렇죠? 딱히 없겠죠. 그렇죠? 이 친구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띄어쓰기로 왜냐면 이 null이 0번이거든요. 자, 이게 0번입니다. 그렇죠? 공백이 자, 이게 제가 알기로는 0번으로 알고 있어야죠. 보통 이래서 공백을 씁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Sout으로. 자, 저도 오랜만에 이거 확인해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2번이네요? 아닌가? 요건 것 같아요. 그렇죠? 32번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32번이네요. 그렇죠? null이라는 게 0번이었던 것 같아. 근데 null을 못 쓰잖아. 그렇죠? 요거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죠? 캐릭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캐릭터의 0번이 뭐였더라? 확인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근데 보통 잘 안 쓰지 않죠? 지금 null이 지금 0번이죠. 그렇죠? null이 0번이라서 지금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 그렇죠? 캐릭터는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 그렇죠? 32번. 얘는 32번이고. 그렇죠? 캐릭터는 그냥 안 써요. 그렇죠? 기본형을. 그래서 보통 다른 것들의 기본형을 쓸 때는 0, 0.0, 펄스 이렇게 쓰고 캐릭터는 쓰지 않더라. 그렇죠? null을 참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 이렇게 선언했는데 정의되지 않은 undefined 상태라는 게 존재하더라. 이때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없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자, 그래서 기본값으로 무언가를 주는데 자료형은 널, 그죠? 그다음에 기본형들은 0에 해당하는 값. 문자는 잘 안 써서 어차피 이렇게 기본값을 주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캐릭터는 지워버릴게요, 그죠?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도 헷갈리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방금까지 어떤 수업을 했냐면 명명규칙, 파스칼, 카메, 스네이크.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 undefined 상태, 그죠? undefined 상태. 그 다음에 비어 있다라고 하는 명시 상태. 이건 자료형에만 쓰는 거였죠? 얘는 자료형에만 사용. 그리고 자료형이 아닌 것들은 0을 기본적으로 쓰고, 그렇죠? 비어있다는 상태로. 근데 캐릭터는 잘 모르겠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쉬었다가 45분에 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